제가 이런 취업 과정을 겪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마지막 기수에 이제 과정 마치신 분이 이제 면접 보러 가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팁을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런 요청을 받으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준비를 해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 질문 이런 거 다 작성하고 외우고 작성한 것까지 작성한 종이까지 아마 들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구글 언제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접속할 수 있는 구글 시트에다가 적었기 때문에 종이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과를 이렇게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인쇄물이든 만약에 컴퓨터 이미지로 보여줘야 된다. 그럼 노트북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준비해서 가져가시라는 거. 저는 지금 와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연습했던 왁스업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들고 갈 수 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안 갖고 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가져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취업하시는 게 어떠한 직군이고 어떠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문서 자료가 될지 아니면 뭐가 됐든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들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좀 못한다 싶어서 자신이 없다 싶으시더라도 절대 과묵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수다스럽게 막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한다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권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처럼 그렇게 과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처럼 묻는 말에만 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문화적으로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IELTS 시험을 2013년이었나? 2년이었나? 하여튼 그쯤에 IELTS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스피킹은 사실 리스닝이 문제지 스피킹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는 표현 범위 안에서만 말을 하면 되니까 크게 못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힘없이. 그랬는데 나중에 점수가 스피킹이 제일 낮게 나온 거예요. 그때 다른 것들은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보고 왔더니 막 7.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스피킹이 5.5가 나왔었나? 그래서 왜 이렇게 스피킹이 왜 이렇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시험 볼 때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 좀 시간이 남았지만 그냥 말을 안 했어요.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라고. 저는 평소에 성격이 말을 되게 막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할 말만 딱 하고 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막 없는 말을 또 막 이렇게 그렇게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점 요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 공백이 대화 중에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유창성이 떨어진다라고 봤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누가 IELTS 시험을 본다 그러면 특히 스피킹 시험에서 시간이 좀 뭐 할 말을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다 됐다고 할 때까지 무조건 계속 떠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면접에서도 영어권 면접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할 말만 간결하게 딱 하고 자기가 먼저 말을 딱 이렇게 그 침묵을 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되게 좀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해요. 진짜 모든 것이 정말 다 수다로 시작해서 수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 심지어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음, 이분은 이제 캐네디언 남편하고 사시는 분인데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셨대요. 이제 만약에 나같이 영어를 조금은 하지만 좀 부족한 아시아 사람이 있어. 근데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 근데 조금 성실도는 좀 떨어지는 캐네디언이 있어. 근데 영어는 굉장히 유창하고 수다스러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너 같으면 누굴 뽑을 것 같아? 이랬을 때 그 캐네디언 남편이 후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막 이렇게 그 수다를 계속 떨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과묵하게 우직하게 막 일만 열심히 하는 이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캐네디언 관점에서 영어권 관점에서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성격이 본인이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최대한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수다스럽게 막 이렇게 그래서 적극성을 많이 표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저렇게 좀 말수도 별로 없고 좀 침울하다 이렇게 보여졌을 때는 같이 일하는 거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술 전공했고 그래서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좀 지나고 나서 저희 팀리더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대 나왔다고 안 했으면 안 뽑았을지도 모릅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최대한 적극성 있게 보이려면 좀 묻지 않은 얘기도 하고 영어도 잘 못해도 영어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보직이 어떤 무슨 커스터머 뭐 서비스 이런 보직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이렇게 기술직에서는. 그러면 뭐 영어 문법이나 이런 게 좀 틀리더라도 수다스럽게 얘기해서 적극성을 많이 보이고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끈질기고 성실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를 막 서치하다가 어떤 그분은 몬트리올에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나이도 중년이신 아주머니인데 새로 미용 기술을 배우셨대요. 그 직업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시면서 그 본인이 취업한 후기를 올리신 그거였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취업된 것 중에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중요한 이유는 너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right now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막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저도 그때 이제 테스트 하던 날 뭐 7시간에 걸쳐서 그것도 이제 제가 막 자청해서 나 더 하겠다. 더 해보겠다. 당신 퇴근해야 되냐. 난 더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했고 어 그렇게 이제 끈질기게 끝까지 남아서 이제 과제로 나갔던 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
좋아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됐다라고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 제 그 테스트에 나왔던 과제들을 보면 제가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었죠. 제가 막 밤새 했던 컴퓨터로 하는 CAD 디자인은 컴퓨터 근처에도 못 가보고 어떻게 뭐 학원 심화 과정에서 한 번 해본 거 막 이런 거 막 해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했던 점이 분명히 그게 의미가 있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 이거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하고 가는 거랑 음, 그렇게 못해서 떨어질 거 뻔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거랑 비교했을 때 나한테 손해될 게 없는 건 여기서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거죠. 아마 저는 그거는 제가 많이 안 해봐서 못하겠는데요 하고 갔다면 나중에 아마 계속 그때 이렇게라도 해볼 걸. 이렇게라도 해볼 걸. 이러면서 계속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 얕은 지식이었지만 그리고 막 그때 학원 선생님께서 색칠할 때 어느 부위에 어떤 컬러 칠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치아 모양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컬러 위치나 이런 걸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한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막 기억해내갖고 찾아내갖고 휴대폰에서 그거 보고서는 막 칠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더라도 지금 해본 것도 또 이제 경험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냐면 저 이제 미대 나온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미대 입시할 때도 보면 입시 그 실기 시험을 치면서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학생들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또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기회를 그냥 자신이 없다고 해서 이제 흘려보내지 않고 또 끈질기게 이제 해본 것도 있었지만 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도 또 이제 그 인사 담당자한테 인사권이 있는 사람한테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영어가 굉장히 딸린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꼭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면접 가시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셔갖고 미드 같은 거 이렇게 좀 쉬운 부분 선정하셔가지고 쉐도잉으로 이렇게 좀 입을 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근무할 때 제가 이제 통역을 담당하는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있었고 또 미국인 슈퍼바이저가 와 있었고 그랬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제작 관리를 하면서 통역도 해야 됐었는데 제가 그때 근무하는 당시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 출퇴근 거리가 1시간이 좀 안 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뭐 EBS 뭐 이런 프로그램 뭐 들으면서 가고 그때 뭐 제가 뭐 100LS라고 해서 리스닝 앤 스피킹이죠. 이제 그거를 한동안 막 처음에 연습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영상 파일을 재생을 해놓고 막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 간 날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간 날 하고 아침에 회사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 영어가 나오는 그게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어를 만약에 자기가 영어 자신이 없으셔서 그러신 분이라면 그런 분일수록 꼭 그 입을 미리 풀어주는 워밍업을 면접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 나가는 게 달라요. 물론 그날 하루 반짝 연습했다고 막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막 갑자기 이러지는 않겠지만, 물론 저도 그걸 꾸준히 해오던 거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 확실한 거는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낮은 상태일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워밍업을 하고 간 거랑 아닌 거랑요. 그러니까 그 면접 전에 그런 입을 풀어주는, 영어로 말하는 입을 풀어주는, 그게 이제 뇌도 좀 같이 풀리나 봐요. 영어식 뇌. 그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이렇게 꼭 뭐 치기공뿐만이 아니라 어떤 류의 기술직이든지 이제 뭐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 뭐 용접하는 것도 테스트 해보고 뽑는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류의 직군이 됐든지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테스트 내용이 정확히 뭔지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당연히 CAD로 테스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력서에 CAD/CAM 디자이너로 지원한다라고 분명히 적어서 냈기 때문에 당연히 CAD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저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그 포세린 빌드업 한 걸 보고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이메일로 근데 그러면 테스트 구체적으로 뭐를 테스트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적어도 그런 세라믹을 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넉놓고 연습을 세라믹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뭐 그쪽에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저는 싫어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자기네 테스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적극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 이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뭐 이렇게 해서 너의 실력을 봐야 된다, 굳이 막 이런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죠. 근데 저는 혼자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렇게 지원했으니까 그거겠거니 뭐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그 회사들의 사정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 뻔해서 가면은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저처럼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일하면 만약에 테스트를 본다 하면 테스트 내용이 뭔지 그거를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좀 준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